이슈이시다 9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오랜만에 힐러리 클린턴 이야기로 문을 열겠는데요. 힐러리의 대선 도전 가능성은 온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2016년 그야말로 힐러리 대세론이 불붙었다가 대선의 뚜껑이 열리니까 정작 대통령에게 완패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2020년 대통령의 재선 선거에 다시 복수 혈전하겠다고 민주당 경선에 나섰지만 조 바이든에게 또다시 완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의 인기가 바닥을 기고 각종 실정으로 바이든의 재선 도전에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힐러리가 다시 한번 나와야 한다고 등 떠밀고 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도전을 할까 말까 움찔거리는 모양새였는데 어제 확실히 말했습니다. 대선 도전은 NO!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안 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나오면 대통령에게 질 게 뻔하고 도저히 자신도 가능성도 없는 것이죠. 내용 보면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6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힐러리는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우리의 제도를 유지하는 대통령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바이든의 2024년 재선 도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말했는데요. 힐러리가 아주 힐레리어스한 답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또 6년 전 대선에서 맞붙었던 대통령에 앞서 말한 미국 대통령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그가 다시 출마한다면 철저하게 패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힐러리는 현재 대통령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마녀 사냥, 즉 기밀 서류 대통령 자택 반입건을 거론했는데요. 현재 진행형인 이번 사건과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직 시절 기밀이 담긴 메일을 국무부 계정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주고받아 유출시킬 뻔했던 이메일 스캔들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비교할 걸 비교하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힐러리는 내게는 기밀로 분류된 이메일이 한 개도 없다. 반면 트럼프는 기밀로 분류된 수백 개의 문서를 가지고 있고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일까요? 그거 알아보려면 FBI 기습도 받고 국무부와 피말리는 신경전도 벌였어야 하는데요. 당시 FBI는 완전히 힐러리의 편이었다는 점, 비교할 걸 비교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행해지는 건 정치 탄압이고 힐러리에게 했던 FBI 짓은 사건 무마였죠. 이와 함께 힐러리는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과 공화당 지지자들을 파시스트로 몰고 간다는 데에서는 조금 심하긴 하지만 이건 보수 우파가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을 사회주의자이며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와 파시스트는 차원이 다른 비유입니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이념이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성향인 반면 파시스트는 악 그 자체이죠. 보수파를 파시스트로 모는 것은 미국의 절반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번 다음 대선을 마치 내전처럼 국민을 갈라서 미국을 파괴시키겠다는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계획은 바이든의 야욕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는 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런 바이든의 미국 분열 작전이 강성 민주당원들에게 먹혀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간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야후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와 지난 2에서 6일 전국의 1,634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해 7일 공개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6%포인트짜리 여론조사 결과 중간선거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답한 민주당 지지층이 48%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공화당 지지층은 45%로 3%포인트 뒤졌습니다. 만약 오늘이 선거라면 어느 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민주당, 40%가 공화당이라고 각각 답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유권자의 표를 더 얻고 있는 데다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투표 확실층 역시 민주당이 앞서면서 일단 여당인 민주당이 조금은 유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치라고 좌파 매체들은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이 선거 판세를 뒤흔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당초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압도할 것이란 전망이 대세로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했는데요. 바이든이 공화당 마가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면서
공화당을 같은 국민이 아닌 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결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좌파는 낙태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여성 표심을 자극하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해 이번 중간선거에 기적적으로 승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보수 텃밭인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부결됐고, 뉴욕주 19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낙태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 팻 라이언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눌렀다는 점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판세를 가늠할 지표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40% 초중반으로 낮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40%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에 달했는데요. 여성 지지율은 41%, 남성 지지율은 3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여성 지지자들의 극성이 남성보다 심각하다는 점 알 수 있는 조사입니다. 또 1946년 이후 19차례의 역대 중간선거에서 1998년과 2002년을 빼고는 하원의 여당 의석이 줄었고, 이 기간 상원 역시 13번의 선거에서 여당 의석이 감소한 점도 민주당에겐 불안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예비선거에서 이기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정권 심판에 맞서 좌파 성향의 민주당원들과 시민단체가 아주 극렬하게 선거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보수 우파 사이에서 나오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슈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시간 나시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